네, 동아시아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서 촉발된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지금 우리 증시도 함께 얻어맞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2.87%, 3%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중에 700선을 내주기도 했죠. 현재는 703.7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비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새로 들어온 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 알아야 될 것들 살펴보도록 하죠. 콘코리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우수근 부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침 또 이 중국이 양회 폐막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한 주 동안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그 멀리 갈 필요 없이 네. 다른 일반적인 소식은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보도했으니까요. 제가 어제 파악했던 뭐 믿거나 말거나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뭐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네.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핫 소식을요.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공유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들으셨다고요? 네, 어제 밤에 그 중국 당국과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요. 방한 성사 그 자체로 한한령을 풀고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선물,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중국 경제에 너무 의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보따리를 갖고 올 텐데요. 그 시진핑 주석이 현재 한국에서는 설왕설래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10월 이후에 방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한민국의 삼복더위를 너무 더워서 삼복더위에 먹는 삼계탕 맛은 정말 기가 막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올 여름쯤에 뭐 무더위가 있을 때쯤에 방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다른 나라를 갈 수 없었던 시진핑 주석이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나라가 우리일 수 있다.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우리한테 그런 시그널, 네. 적극적인 시그널을 중국은 항상 간접적이고 함축적이니까요.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로 외국을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나가게 됐다 하면은 한국 먼저 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중을 중국에서는 보여줬고요. 네. 관건은 이제 우리 정부가 이것을 얼마나 잘 받고 저는 이제 민간이니까요. 제 말을 잘 신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이거 참고로 해갖고 확인을 한 다음에 기왕이면은 저는요. 우리 경제도 힘들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엄청나게 많은 경기 부양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중국 기업만으로는 중국 기술 수준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필요하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은 뭐 하반기 들어서부터 우리 경제 좀 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침 양회도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중국이기도 해요. 그리고 워낙 힘들어서 한한령을 좀 해제하려는 시그널을 보낸다면 중국과 우리 둘 다 윈윈하는 그 기업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우수근 교수님께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또 핫한 게 오후 3시쯤에 양회가 폐막을 합니다. 그리고 5시 10분쯤에는 또 기자회견이 네.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목표가 너무 없었다, 추상적이었다라고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양회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그것이 철저히 중국식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함축적이고 표리부동한 중국적인 것을 자꾸 못 읽어서 그러는데 네. 보십시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그냥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코로나19 더 다시 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네. 것에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용 회복하는 것, 이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경기 부양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약 10% 정도의 GDP 10% 정도를 부양 자금으로 쓴다지만 저 큰 중국 타격이 되게 심한데 4% 정도밖에 안 되게끔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걸 고지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스텔스 기능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계획 경제의 나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다만 중국을 잘 모르는 외국에서는 모르게끔 여기저기 조금씩 안 보이게끔 만들어놨던 것인 것이죠. 예를 들면은 경기 부양책만 하더라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GDP의 4% 정도이기 때문에 뭐야 중국
라고 생각되겠지만 첫 번째, 올해 지금 이번에 경기 부양책으로 약 1,000조 원,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정도를 부양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00조 원은 2020년에 다 써야 될 예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은 이제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만에 1,000조 원을 예산을 투입해갖고 경기 부양을 쓸 것이고 또 여기에는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투자하게 될, 부여하게 될 그와 같은 예산 같은 것은 거의 장착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이고 맥이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 중국 이유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중국에서 발병 먼저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사회에서 중국 책임론이라든가 중국 원죄론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는 아직도 힘든데 중국은 어느 정도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야, 너네들 때문에 국제사회가 힘들어졌는데 너희들만 잘 나가고 너희들만 기분 좋게 되면은 뭐 하자는 거야? 중국은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스텔스 고개 숙이면서 우리도 힘들어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약간의 위장술이었지 실망스러울 만한 결과들은 아니었다라고. 중국이 네. 발표한 고지 곧대로만 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 붕괴의 위기에 모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이렇게까지 무섭게 만들었던 거는 홍콩 보안법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28일 오늘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 직접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교수님, 왜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홍콩 보안법은요, 중국도 홍콩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정보기관을 설립해가지고 홍콩이 분열되거나 아니면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홍콩은 중국 땅이니까요. 네. 다른 외국 세력으로부터 분리 독립의 농간 등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CIA가 있죠. 중국도 국가안전부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정보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홍콩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홍콩의 국가 안위를 보존할 정보기관을 만들어갖고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홍콩이 하나의 국가로서 잘 기능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웠는데 네. 그 숨은 뜻을 보면요. 홍콩이 분리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세기를 받겠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같은 경우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47년까지 50년 동안 일국 양제, 중국 사회주의국가, 홍콩도 사회주의국가를 해야 되지만 50년 동안은 여태까지 해왔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년에 또 홍콩 시위 사태,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네. 홍콩 시위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홍콩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분리 독립되면은 내륙에서도 분리 독립의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도미노 현상처럼 중국이 분열될 수 있다라는 가장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리 독립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꼭 홍콩의 국가 안전과 홍콩 사람들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보기관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 법안이 없으니까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홍콩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명분인 것이죠. 그럼 이 법안이 발표가 오늘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시쯤 날지 발표가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를 의식한 무언가의 또 발언을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미중 그 패권 전쟁인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나 뭐 관세 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대립이다라는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인대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결될까 안 될까 뭐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전인대는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뭐 거의 틀림없이 가결이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뭐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특별지위라는 것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도 이미 1997년부터 중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중국 영토 중에서 뭐 안보라든가
외교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생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가게끔 일시적으로 봐준 것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홍콩에 대해서 그러면은 중국과 관련된 제재 조치라든가 아니면 경제 대우를 하지 않겠다. 즉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도 엄청나게 많이 부과하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는 비자도 받아야 되고 무역이라든가 경제 측면에서 되게 깐깐하게 미국이 굴고 있는데 홍콩에 대해서는 중국의 일부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특별한 대우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뭐 시진핑 주석이 홍콩을 중국 쪽으로 더 빨리 가속화시켜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 미국도 홍콩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는 것을 박탈하겠다. 그것을 통해 갖고 중국에게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못하게끔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하는 얘기가요. 트럼프,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건 우리는 전망을 했고 예를 들면은 특별지를 박탈하면은 미국 기업이라든가 서구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나라로 잘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홍콩 사람들이다. 홍콩이 경제 금융의 중심 센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능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 싸움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타격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특히 작년에 미국도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사태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요. 앞으로 홍콩이 계속해서 민주화 시위 같은 걸 한다면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겠다 해가지고요. 네. 홍콩의 경제 금융 센터로서의 기능을 마카오라든가 아니면 중국 대륙에 있는 심천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미국이 나서서 특별지를 박탈해갖고 홍콩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홍콩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될 테니까요. 중국은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홍콩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실익을 주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라는 식으로 선의의 얼굴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지를 박탈하는 것이 결국 중국에게도 타격을 주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사람들한테 더 많은 타격을 줌으로써 네. 홍콩이 중국으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안개 속 미중 관계에서 봉합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 정부도 분명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네, 봉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요. 네. 어느 한쪽에 그 국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전까지 갈 텐데 여기서 우리는 뭐 부평초처럼 한 군데 붙는다, 힘센 데 붙는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은 21세기 중견 강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에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요. 네. 우리는요, 당당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를 전개해야 되겠죠. 지완 미국과 G2 중국만큼의 덩치는 안 되지만 우리도 고래로서 돌고래로서 스마트하고 민첩하게 지완 G2를 활용하자.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는 대원칙과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자기 편에 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및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특수한 상황은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분단된 전 세계 유일한 동북아의 분단된 국가다라는 특수한 상황.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대립을 벌이는데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만 가게 된다면은 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원조를 더해갖고 우리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분단된 중국 옆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 군데 붙는다는 것보다는 대의 명분을 세우면서 사안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우리는 토론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이 동아시아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우수근 교수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이슈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